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y는 w 트랜스포스 x라는 식을 공부했습니다. 데이터의 독립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이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바로 모델 파라미터, 즉 w 벡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구했죠? MSE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벡터식을 보니까 전 시그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하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지 않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MSE는 로스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 함수를 이렇게 행렬 표기로도 나타낼 수 있죠. 훨씬 간단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 두 식이 왜 같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단순화시켜 볼게요. 닷닷닷을 다 빼버리고 절편을 포함시키기 위해 x행렬에 1로 채워진 열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독립 변수는 x행렬로, 가격 y든 벡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행렬과 벡터식에서 벡터는 소문자로, 행렬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자, 왼쪽 식부터 보시죠. 데이터는 총 5행입니다. 독립 변수들을 w 벡터와 내적한 후에 실제값 y를 빼주고 제곱한 후에 다시 더해주면 SSE죠. 5로 나눠주면 MSE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행렬 표기를 보겠습니다. x행렬에 w 벡터를 곱할게요. 행렬과 벡터의 곱은 이 화살표처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행을 지나가면 xw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y 벡터까지 빼준 식으로 바꿔볼게요. xw-y 벡터 각 요소가 왼쪽에 w 트랜스포스 x-y와 같죠. 자, 식이 길으니까 왼쪽부터 a, b, c, d, e로 치환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을 치환해 보겠습니다. 동일 벡터 2놈의 제곱은 내적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역시 5개의 행이니까 5분의 1을 곱하고 내적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왼쪽 벡터식과 완전히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결국 MSE는 이렇게 행렬 표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L of W에 대한 벡터식을 편미분해서 L of W를 최소화시키는 W 벡터를 구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3차원 그래프에서 L of W가 W 벡터 두 성분에 대해 아래로 블록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W 벡터의 성분이 3개 이상이어도 L of W는 W 벡터 모든 성분에 대해서 컨벡스합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방법을 확장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럼 W 벡터 모든 성분에 대해서 컨벡스하니까 이 행렬 표기를 미분해서 L of W의 미분 값이 0이 되는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한번 행렬 표기식 미분해 보겠습니다. 수놈의 제곱, 즉 벡터 길이를 제곱한 값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스를 가로 안으로 넣으면 곱셈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이제 곱셈 법칙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 두 항은 서로 전치 관계에 있어서 값이 같습니다. 스칼라는 전치를 해도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직접 보실까요? 화면을 멈추고 혼자서 해보시면 같은 값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벡터 행렬 벡터 곱셈 구조가 스칼라가 된다는 거 금방 눈에 보이실 거예요. 두 항이 같으니까 y 트랜스포스 x w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로 시작하는 텀이 나오죠. 그럼 이 식을 w에 대해 미분한 뒤 미분 값이 0이 되는 w를 찾으면 됩니다. 이 미분 규칙표를 참고해서 미분해 보시죠. 이 표의 유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AI 렉처 10강 벡터 미분편 참고해 주세요. 미분 갈게요. 제일 앞에 텀은 이 마지막 규칙으로 미분하면 되죠. x 트랜스포스 x를 하나의 행렬이라고 보고 마지막 규칙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의의 행렬 x를 x 트랜스포스 x 형태로 곱하면 그 결과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양의 중정부호 행렬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시메트릭 매트릭스부터 보시죠. 임의의 행렬 x가
3/2 행렬이라면 x 트랜스포스 x는 2/3, 3/2 행렬의 곱이니까 2/2 행렬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같으니까 전치에도 동일한 행렬입니다. 이런 행렬을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양의 중정보라는 건 2차식일 때 W제곱의 개수가 양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로 풀어본 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항상 양수였고 그래서 컨벡스하다고 이해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행렬은 W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볼록한 곡면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중정보호는 PCA에서 고유값을 이해하고 딥러닝 최적화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선형대수를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계속 미분 가볼게요. x 트랜스포스 x가 시메트릭하니까 두 행렬은 동일한 행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항 볼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 규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2x 트랜스포스 y가 됩니다. 마지막 텀은 w가 없으니까 0이 돼서 없어지죠. 이 식이 0이 돼야 하니까 양변에 n을 곱해서 없앱니다. 우리는 주로 MSE를 사용하지만 SSE를 써도 W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SSE 미분하면 이 n분의 1이 없는 미분식이 나오니까 결국 W를 구하는 데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여기 2도 없어집니다. 자, 다 왔어요. W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W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다이렉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이렉트 솔루션을 자세히 보세요. 선형 모델이고 x 트랜스포스 x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W를 독립 변수인 x 행렬 데이터와 종속 변수인 y 벡터만 활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집에 관계된 이 독립 변수들을 x 행렬로 나타내고 여기 이 종속 변수 집값을 y 벡터로 보고 위의 식에 대입하면 W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이렉트 솔루션은 L 오브 W를 W 벡터 각 성분에 대한 편미분을 0으로 두고 그 연립방정식을 한 번에 풀어 W를 구한 결과입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 절편과 함께 L 오브 W를 기하학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지만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L 오브 W가 3차원을 넘어가니까 시각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원리는 동일한 거죠. 그럼 한번 코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성형 모델링해서 W 벡터를 구할 겁니다. 독립변수, 방해수, 욕실수, 건축연도와 종속변수, 집값과의 관계죠. 파이썬 코드는 이미 익숙하시다고 생각하고 설명 간단히 할게요. 판다스로 제 데이터를 로드하고요. 독립변수들의 열로 행렬을 만들고 가격으로 종속변수 y 벡터를 만듭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W를 구하는 식입니다. 위의 식과 코드가 매칭되시나요? 자, 이렇게 매칭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사이키런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코딩해 보신 분들은 W 벡터를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코드들과 뭔가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먼저 텐서플로우 보면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은 같고요. 매트리스는 더미 없이 만듭니다. x 언더바 b가 아니라 그냥 x죠. 왜냐하면 텐서플로우의 댄스층이 바이어스 항을 내부적으로 자동 학습하기 때문에 더미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퀀셜은 신경망이 들어가는 상자, 댄스는 신경망층이고 입력 데이터는 3개의 컬럼, 출력은 하나라는 겁니다. SGD는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로스 함수는 MSE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100번의 에포크로 버버스 0은 학습 과정 출력을 생략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웨이트와 바이어스, 즉 W 벡터를 구합니다. 이제 사이키런 볼까요? 사이키런은 코드가 간단하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코드는 직접 보시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텐서플로우와 사이키런에서 모델의 씬 메소드가 돌아가면서 W를 구할 때 외부 로직으로 다이렉트 솔루션을 쓸까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규 방정식은 컴퓨팅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이 역행렬 계산 부분의 시간 복잡도가 B고 D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D는 특징의 수, 즉 독립 변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직감 예시를 보면 면적, 방해수 같은 열의 개수가 d인 거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x행렬이 n by d 행렬이라고 하면 x 트랜스포스는 d by n 행렬입니다. 이 둘을 곱한 x 트랜스포스 x는 d by d 행렬이 되죠. 그럼 역행렬 연산이 왜 b고 d의 세제곱이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코드가 역행렬 연산이죠. 이 연산을 가우스 소곱법 코드를 구현해서 볼게요.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이중 포물문이 있으니까 d의 제곱이죠. 맨 아래 d 길이 벡터 연산이 추가되니까 복잡도는 총 b고 d의 세제곱입니다. 그렇다면 계산 비용이 큰 이 정규 방정식 대신 우리는 무슨 알고리즘을 사용할까요?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점진적으로 최적의 W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최적의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예측하셨겠지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즉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니까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연산은 B고 D 수준의 시간 복잡도로 다이렉트 솔루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W를 찾아냅니다.